안녕하세요. 코인 서민입니다. 비트코인이 46,000달러와 38,000달러의 1차적 지지 구간 위로 시세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43,000달러대에서 시세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후 긴장감이 극대화에 이르렀을 35,000달러 붕괴 후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며 해당 지지 구간을 딛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커플링적 모습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디커플링적 모습으로 지난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신중 언급 속 나스닥이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부진했던 나스닥에 비해 긍정적인 시세 방어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 후 루블화가 폭락하고 국제사회에서 금융적 고립에 처해 있는 러시아에 비트코인 매수세가 한몫해준 모습입니다. 도미노스 역시 42%대를 회복하고 유지해주는 모습으로 기타 시총 상위 암호화폐 역시 비트를 따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블화의 비트코인 전환 수요에 따른 영향이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코인 사재기 차단 제재를 발표하기도 하여 시장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2차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지속적 침공 의지가 파악되어 정상국들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제재 입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속 러시아의 비트코인 수요로 인해 급등 후 방어적인 모습으로 기존 통화의 대체제로서의 입지를 새로이 다지고 있지만 정상국들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시에 시장에 대한 일부 충격은 다시 한 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위태로운 지지 구간을 지나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있지만 스위프트 배제 직후 3배의 신규 거래량을 기반했다는 것을 함께 종합해보자면 4만 달러 이하의 시장 충격 가능성은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태의 공포가 극하게 달랐던 상황과는 다르게 하락이 발생 시 바닥 구간은 다중적으로 확인되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36,000달러의 재접근부터는 추가적 매수의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30K가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중반기부터의 우상향 시그널은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긍정적 시그널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거물 베리 실버트의 비트코인의 긍정적 관점 언급과 투자심리 지수의 일부 상승입니다. 저번 주 극공포에서 중립까지 기록 후 현재 두려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하락장이 시작되면서 90이 붕괴되었던 해당 지수가 또다시 하락이 시작하였던 11월 말과 비슷한 상황까지 반등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110달러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 역시 소폭 증산 기조 입장 속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상황이 4월을 넘어서까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원유의 가격 부담 또한 지속된다면 치솟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 경제 위축 심화로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해야 하는데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5.8%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가 상승의 지속적 상승이 발생 시 부담은 세계적으로 큰 악화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3월까지의 유가 대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반기부터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가대되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으며 상승 가대가 지속이 된다면 혼란은 더욱 크게 가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3월 공격적 금리 인상 의지를 올해 초부터 밝혔으나 세계적 대란 이슈 속 금리 인상의 신중한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3월 금리 인상은 적절하며 대차대조표의 축소 시작을 언급하였지만 올해 초와는 다소 보수적인 언급으로 0.25% 추가적 금리 인상 발표가 유력해 보입니다.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 언급, 전쟁을 통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시금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지만 눈앞에 예고되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부 해소되었다고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소송이 단연간 진행되었던 리플은 소송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로펌 호건 앤 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는 약식 판결 브리핑을 위한 추가적인 기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이며 디스커버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란 재판에 개시 전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함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 마감일은 지난 2월 28일이었으며 디스커버리 연장을 작년 요청했던 SEC의 입장을 허가하였고 SEC의 승소가 예상된과 반대로 이번 연도는 리플 쪽에 승소 쪽으로 기울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플의 패소 쪽으로 기우는가 하였지만 올해는 반대로 리플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SEC의 판단 기준이 애매함으로 인한 소송 취하와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 시 코인베이스의 재상장 기대 역시 함께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되었던 리플은 거래가 중단되어 있지만 지갑에 대한 이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금 세력 움직임을 포착해주는 웨일 엘러트의 2월 18일 게시물에 따르면 총 1억 2,030만 리플의 이체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로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가총액에 비하여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 혹은 매집의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시총이 높은 코인이기에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시그널 요소로 살펴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엎치락뒤치락 소송이 연마다 움직이는 만큼 신중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SEC의 NFT 거래 조사 이슈가 있었는데요. SEC는 NFT가 일부 주식처럼 자그마한 보상으로 이용되는지 초점을 맞추어 거래를 조사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SEC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NFT 시장 역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광범위해짐과 동시에 큰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NFT까지 거래 조사 착수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적 관찰과 전반적 이슈, 리플에 대한 소송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